박 차장님,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것 같이 네. 오늘 IT와 그리고 시큐리티 합체 네. 이 주제로 계속 2부를 진행해 갈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를 위해서 국내 토종 얼굴 인식 기업 5GT의 정규택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맨날 오디오만 하다가 오늘 비디오로 하는데 오늘 저희 비디오 방송의 첫 제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저께 머리도 하고 뭐 사실 목소리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넥타이도 안 하고 왔는데 일단 좀 편하게 방송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박성훈 차장이 벌써 질문 보따리를 벌써 한아름 싸들고 왔는데 자, 그럼 첫 질문부터 한번 슬슬 풀어볼까요? 살살 해주십시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5GT라는 곳이 얼굴을 이제 열쇠처럼 사용을 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IT와 보안과 이런 첨단 기술이 융합이 된 정말 이제 차세대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아이템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만드신 우리 정 대표님 일단 과거사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지금 5GT 만드시기 전에 뭐 대기업에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사실은 30년간 보안과 소방 쪽에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고요. 소방 쪽에 모든 센서, 화재 감지기, 연기 감지기, 그다음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제가 제 손으로 개발해서 국내 대부분 건물에 한 2천만 개 이상은 지금 팔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얼굴 인식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뭐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나와서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이름을 안 밝히시는 거 보니까 좀 안 좋게 나오셨나 봐요. 타이커 그룹이고, 동방전자에 근무했고요. ADT 캡스하고 동방전자는 형제 회사고, 그 위에 IMF 때 타이커 그룹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30년 딱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거죠? 그렇죠. 30년 전에도 한국에 들어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8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타이커 그룹이 들어온 거는 1998년 그때 들어와서 99년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좋은 회사들을 전부 다 이제 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회사가 됐고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한국의 R&D 연구소장으로 이제 저희 나라의 기술을 지키고 사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소방 보안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지 않고 저희 나라의 기술로 저희 시장을 지켜왔죠. 그러면 이렇게 건물에 있는 센서들, 화재 감지기. 불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거?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그런 것도 만드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죠. 스프링클러는 이제 기계 쪽이고 저희는 이제 전자. 그래서 센서 분야. 그래서 연기, 열, 뭐 CO2 그런 이제 센서들을 이제 직접 설계, 제작. CO2까지. 그러면 이 5GT 창업이 언제죠? 2012년 10월 24일이고요. 2년이 채 안 됐네요. 그럼 그때 나오실 때 이미 이 대충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러면? 나오기 전서부터 사실은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얼굴 인식이라는 거를 보고, 이게 미래에는 뭔가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이제 계속 쭉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일부 파트너들하고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국산화시키고 예전의 알고리즘은 이제 밤에 안 됐어요. 칼라 영상을 기본으로 해갖고 이제 밤에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밤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밤에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적외선으로 하자. 적외선 조명을 쓰고 적외선 카메라를 써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다시 변경시키고
그거를 이제 그 스탠드얼론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시락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을 만들어서 이제 모 회사에 대기업에다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고, 네. 그러니까 야 진짜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서비스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기술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그 모 회사가 인가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이미 말하신 것 같은데. 그 얼굴 인식이 제가 뭐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중국 회사도 뭐 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5GT와 그 짱깨들이 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중국은 실제로 이제 그 지문 인식이 한국에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지문 인식으로 나가니까 그거보다 이제 좀 늦게 예. 한 10년 정도 왔다 갔다 할 사이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얼굴 인식 쪽으로 상당히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고 이제 중국 칭화대나 북경대 쪽에서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해서 이제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특징은 그러니까 국가의 그 대학교에서 정부 돈으로 개발한 거를 보통 이렇게 분양을 해줘요. 예. 한 10개 회사에 이렇게 분양을 해줬고, 10개 회사는 이제 싸게 만들기 위해서 막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싸게 이제 찍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판매 수량으로 보면은 뭐, 한 10만 개 이상씩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격도 뭐, 물론 이제 싸게 나가고 있고,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이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국 쪽하고 이제 싸움할 때 이제 가격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알고리즘에 이런 게 저희 나라 것도 상당히 좋고 예. 중국 것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제품의 품질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뭐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 플러스 감성적 서비스를 고객한테 주면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접근하는 거. 예. 그게 저희 전략입니다. 그럼 그 중국 업체들은 자체 기술로 한 건가요? 아니면 또 한국 거 뺏긴 건가요? 중국 애들은 알고리즘 자기네 겁니다. 자체로? 물론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뭐 미국이나 뭐 선진국 쪽에서 나왔는데 예. 그게 특허나 일부 풀리면서 예. 이제 자체 기술로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는 뭐 일본, 중국, 미국 뭐 상당히 이제 뭐 소련도 있고 예. 뭐 상당히 많은 나라에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데 그게 이제 누구네 나라께 더 완벽하냐 결국은 이제 어떤 보안 회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아까 국내 모 기업이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세계 최초로 이제 서비스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일단 한 3년 정도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왔고 거의 이제 테스트 끝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즉 감성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참 흥미롭거든요. 듣기만 해도. 네. 일단은 뭐 보통 뭐 지문 인식이나 이제 RFID 카드나 보통 일반 보안 회사에 쓰는 거는 뭐 카드를 대고 출입하고 그다음에 지문을 대고 출입하는 정도에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 얼굴 인식의 장점은 일단 LCD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망이 서로 다 연결이 되면 상당히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착안해낸 건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감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을 통과할 때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끝인데 거기다가 뭔가 차원 높게 뭔가 주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보자. 라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착안이 됐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홀로 계신 부모님이 얼굴 인식을 설치해갖고 집에 들어가실 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얼굴 인식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키를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 잊어버려서 못 들어가는데 얼굴만 탁 대면 일단 문이 열려서 들어가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손녀 목소리, 자식의 목소리를 얼굴 대고 들어갈 때 들으면서 행복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1차의 감성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는 다 들어올 때 거의 처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고3 뭐 딸이 들어오는데 아빠가 메시지를 보내서 음성하고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보냈다. 그러면 딸이 얼굴 인식으로 들어올 때 야, 우리 딸 고생했어. 화이팅. 그러면 없던 그 푹 처졌던 어깨가 이제 올라올 거고 이제 아빠가 들어올 때 축 처져서 이제 보통 들어오잖아요. 뭐 2시에 술 먹고 들어오더라도 걔는 반겨주는데 사람은 다 자고 있고 되게 쓸쓸했을 때 뭐 딸이나 아니면 뭐 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 아빠 오늘 고생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목소리나 뭔가 줬을 때 얼마나 이렇게 좀 뿌듯하게 가족의 행복을 느끼면서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감성 서비스로 이제 전달되는 것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ICT 융합이라 그러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고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점이 이제 중국 애들이 못하는 것 그게 이제 ICT 쪽이고 그거를 이용하면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출입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한국만의 강점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애들이 가격은 반값이지만 감성적인 서비스는 저희가 갖고 있고 특허도 물론 다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패키지로 점령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표님 말씀 듣고 좀 약간 가슴이 좀 뭉클한 게 뭐냐면 제가 결혼 지금 한 8년 차인데 결혼과 동시에 계속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매일 밤 그 어두운 방을 집을 혼자 문 열고 들어가면은 쾌나거든요.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예, 저를 반겨주는 거는 그 형광등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 안방 불을 6시에 켜지게 하고 12시에 꺼지게 하는 기능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잘 안 들어가고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네, 그러한 게 됐었는데 대표님 말씀처럼 요 제품으로 문 열고 들어갔는데 뭐 와이프나 아니면은 제 주니어가 오늘 하루 어땠냐고 이렇게 음성이나마 이렇게 맞이를 해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빠 월급날 돈 주세요. 그럼 딸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아빠 들을 수 있게 아빠 사랑해요 뭐 제일 미남 뭐 이렇게 월급날에만 용돈 주고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애가 그럼 애들 그 시험 날이면 뭐 성적 시험 잘 봤냐고 인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회사도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 회사 가능하죠. 네, 그러면 딱 박 차장님 이제 회사 들어갔는데 어제 기획서 잘 됐나? 그러니까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활용법은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희망만 얘기하셨는데 사장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야, PT 준비했냐? 이렇게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전용 앱으로 이제 뭐 구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용 앱을 설계하고 서버 설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대기업 쪽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일부 이제 논의하고 있고요. 저는 그 저희 프리 인터뷰 때 문도 열고 마음도 열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솔직히 저는 되게 무슨 문을 열고 또 마음까지 열어 그랬었는데 이런 감성적인 소구점들이 알콩달콩 숨어 있었었네요. 그러니까 요걸 특허로 이미 내놓으셨고 지금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200 단독이네요. 최초.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 일에 처음으로 단독 한번 때렸네. 방송 일에 최초로 대표님이 오셨어요. 역시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과 그리고 홍채 인식. 뭐 이게 뭐 대충은 알겠는데 좀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그 장단점과 뭐 그런 것들.
일단은 뭐 지문이 발전하게 된 거는 뭐 얼굴로 보면 우리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 손가락 네. 정도 사이즈하고 얼굴하고 네. 거의 데이터가 거의 한 100배 이상 차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 하드웨어가 일단 못 쫓아갔고 그다음에 얼굴에 대한 뭐 특징이나 이런 거를 다 하기에는 힘들어서 처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다가 이제 지문 쪽으로 좀 가서 지문이 이제 먼저 이제 시장을 구축한 사례가 되고 이제 지문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죠. 일단은 장점은 얼굴보다 장점은 일단 그 빛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여기 되면 여기서 불을 비치고 손가락 정도만 불을 비춰주면 지문은 나오니까. 근데 얼굴은 전체를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껌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일단 지문 쪽으로 먼저 갔고, 그래서 이제 지문의 이제 단점은 일단은 이제 그 계속 누군가 쓴 데다가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위생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문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요? 애들은 미성, 그러니까 좀 안 만들어져 있고, 이제 작업자들, 일용직 작업자들은 달아서 없고, 할머니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반 기업 쪽이나 이런 데 가면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잘 안 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얼굴은 다 있잖아요. 일단은.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얼굴은 이제 그 누가 보더라도 누군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지문의 또 한 가지 단점은 지문을 찍고 출입을 했을 때 이 지문이 진짜 그 사람인지 위조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근데 얼굴은 얼굴로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로고 데이터 그대로 남아서 일단은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방범죄 효과나 이런 쪽은 얼굴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홍채는 똑같은데 뭐 지문처럼 일단 사이즈는 작겠죠. 근데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다 보니까 먼 곳에서 촬영하면 데이터 사이즈가 상당히 커야 돼요. 그리고 껌껌하면 안 보이잖아요. 눈 동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불빛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키에 대한 키 높이에 대해서 각도에 대한 문제 이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은 이제 그러한 이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도를 일부 뭐 한 20도 정도 틀어서 150cm에서 한 2m 정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각도를 주고, 그다음 아까처럼 조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외선 조명하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접촉 사항으로 보면 지문 인식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얼굴 인식은 비접촉. 그러니까 50cm에서 80c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얼굴만 바라보면 바로 이제 문을 열 수 있고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얘기할 만한 장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서비스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도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캡처 사진 찍어서 뭔가 스마트 전송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문을 통과할 때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된 게 이제 감성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고 예방 범죄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큰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 지문 인식의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게 제가 그거를 한꺼번에 체험을 했어요. 그 어떤 회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이 그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그 이제 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이를 보고 이제 휴지가 없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가끔 이제. 그럼 이게 손에 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이걸 대면 인식을 못 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좀 불편했고, 또 보니까 이 여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남자들은 제가 볼 때 한 열에 한 넷은 그냥 이를 보고 손을 안 닦어. 그렇죠. 그냥 딱 눌러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야 손을 안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직접 보니까 이게 내 손을 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이 싫어해도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얼굴로 나오면서 얼굴은 세수하고 들어와도 뭐 손 물 묻히고 가도 그냥 보면 그쵸. 바로 열리니까 일단 노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면은 바꿔달라 그럴 것 같아요. 얼굴 인식으로. 그래서 지금 얼굴 장점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뭐 어떻게 좀 뭐 환경이 바뀌면 예를 들어 뭐 안경을 쓴다든지 뭐 마스크 지금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를 낀다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헤드셋 아니면 그 선글라스 그리고 또 쌍둥이 또 비싼 막 1000만원짜리 디카로 찍은 화소 정말 좋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갖다 대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일단은 그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만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봤을 때도 저 사람 동물인지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눈이 있냐, 코가 있냐, 입이 있냐를 그 정도 보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데 거기다 털까지 날렸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겠죠. 일단은 사람이 봤을 때도. 근데 똑같이 이제 카메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눈이 있냐, 코가 있냐, 입이 있냐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을 막았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리젝을 기본적으로 시키고 눈을 막았다든지 그래도 리젝.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선글라스는 선글라스는 이제 안경은 되는데 선글라스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젝을 좀 시키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화장이나 뭐 이런 거는 관계 없는데 만약에 눈을 가리거나 뭐 코를 가리거나 입을 가렸을 때는 일단은 그 검출을 안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쌍둥이랑 실제 사진을 갖다 대는 고해상도 사진. 일단은 뭐 그 갤럭시 S나 안드로이드에서 이번에 얼굴 인식을 넣다가 문제된 게 이제 사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칼라 기반의 그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사진을 또 갖다 댔어요. 이거 똑같다는 거죠. 뚫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문제가 좀 됐었는데. 저희는 이제 보안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보안에 취약한 거를 막아내는 거. 그래서 그 사진은 절대 안 되게. 그래서 적외선 조명이나 이런 거를 쏘면 이제 핸드폰이나 동영상을 갖다 대면 적외선 조명이 그 핸드폰의 유리를 때리면 이렇게 반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상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일단은 그 사진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이제 등록도 안 되고 인증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방어막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적외선으로 했다. 왜? 껌껌한 밤. 그러니까 조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도가 변하거나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잘 된다 이거죠. 쌍둥이는 어떻게 돼요? 쌍둥이는 이제 사람이 구별할 수 없으면 그때는 기계도 일부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건데 일부 쌍둥이일 땐 하프앤하프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 당황해 하시는. 아니 근데 뭐 쌍둥이는 어차피 가족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화장 쌍둥이 뭐 이런 거는 많이 받아요. 화장이요? 화장이 어떻게 됐느냐, 뭐 화장이 되냐 안 되냐. 제가 그 여쭤볼 거였는데 그 일부 뭐 남자들도 이제 그루밍 때문에 좀 화장을 짓게 하는데 그 간혹 그 여권 사진과 본인이 달라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입국을 못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 그 여자분들은 또 등록된 사진이 이쁘게 등록을 시키고 싶어서 완전 풀 메이크업으로 하고 등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생얼로 얼굴 대었을 때 인식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풀 메이크업 하면 뭐 눈썹을 뭐 짙게 그리고 뭐 우리가 사람이 알아봤을 때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절대 못 알아봅니다. 하면 기계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요?
집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일단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생얼로 등록하진 않고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메이크업하면 전부 다 이제 다 통과시키고 만약에 메이크업을 진짜 진하게 왔다, 그거 한번 검토해야죠. 이게 변장한 건지, 그죠? 뭐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좀 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면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인도 갔을 때 인도를 다녀왔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나라 얼굴로 이제 보통 했고 요 데이터에 보더라도 인도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수염이 한 3cm 막 이렇게 둥그랗게 있더라고요. 따는 사람도 있어요. 수염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건 쓰고. 근데 상당히 잘 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도 놀라게 잘 됐는데 수염을 확 깎아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제 얼굴 모형이 변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는 재등록해야 될 것 같다. 그 대신에 본인들이 이제 수염을 가꾸잖아요. 그러면 한 3mm 이내에서 가꾼다. 그 정도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지금 오늘 이백에서 이 5GT의 첨단 제품의 단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청취자께서 되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저런 제품이 있어? 뭐 효도 상품으로도 좋겠네? 네. 가격이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좀, 아직까지는 고가란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좀, 그동안 많이 낮아졌나요? 일단은 뭐, 현재 중국산 들어온 거나 국내 일부 제품들이 현재 한 180만 원 정도. 를 인터넷에 치시면 그 정도 돼 있고, 지문 인식기에 지문하고 지문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서 사진을 찍어요. 이제 지문을 못 믿겠다는 거죠. 사진 찍어 놓는 거 보면. 그러면 그 제품이 100만 원 정도 가는데, 저희는 이제 소비자가로 이제 뭐 그들하고 이제 비슷하게 뭐 150만 원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7월 정도 넘어가면 좀 낮춰서 100만 원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낮추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회사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전기 뭐 이렇게 공사만 하면 인건비가 비싸서 보통 한 35만 원 설치비만.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 가격을 낮춰도 그 설치비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좀 더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 상품을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5GT 하니까 전 자꾸 BMW GT가 생각이 나서 거기까지 생각이 갔는데, BMW나 이런 거 보면 금융 상품이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서민들도 3 시리즈 이런 걸 살 수 있는 게 뭐 36개월 무이자 이런 건 기본이고, 그 수수료를 조금씩 떼더라도 뭐 진짜 6년, 7년 이렇게 분할로 부담 없이 내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모 회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100개월까지도 되더라고요. 100개월이요? 네, 할부가. 그러면은 거의 뭐 동남아 수준이네요. 8년.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할 때 일시불로 내는 것보다는 좀 할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뭐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상품이. 아니 아까 이제 SKT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상품을 SK텔레콤과 공동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SKT 가입자가 이 5GT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더 싸게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일단은 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거를 뭐 건설사에 들어가면 아파트에 다 사주면 실제로 이제 개인은 돈이 안 들잖아요. 신규 아파트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설치 단계에서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아파트들은 본인들이 이제 비용을 대야 되는데 그거를 뭐 망 사업자하고 연동하면은
아니면 광고 회사하고 연동하면 훨씬 더 싸게 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T에서 뭐 요거를 패키지로 합시다. 그러면은 대표님 부자 되실 것 같은데. 뭐 요청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 전에 주식 발행하시면은 좀 말씀 제가 좀 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캡스, 세콤 요런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도 기술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이들과 또 글로벌로 경쟁을 하시려면은 언젠간 한 번은 크게 붙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뭐 KT텔레캅이라는 회사는 중국산을 갖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S1은 현재 이제 짝을 못 찾아서 지금 서비스를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계속 뭐 3년 정도 같이 작업하고 있는 부분은 조만간에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누군가 이제 서비스 하면 상당히 이제 후끈 달아오를 것 같아요. 보안 시장 쪽으로 보면. 그러면 뭐 저희는 이제 파트너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뭐 보안 회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지문인식 만들어낼 때도 한국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에서 돈 벌어서 수출하고, 현대자동차처럼 그렇게 이제 기반이 됐고, 이제 얼굴 인식도 만약에 그런 기반이 된다면 저희도 이제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메리트를 있게 만들어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 뭐 중국 애들하고 붙어도 뭐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근간은 아까처럼 그 감성적 서비스, 그거를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문화를 뭔가 수출하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감성 서비스 같은 거는 이게 북미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동남아 쪽이 더 좋아한다고. 동남아도요? 그러면은 일단 북미나 유럽은 시장이 크니까 AT&T나 뭐 도이치텔레콤이나 브리티시텔레콤 이런 데랑 좀 접촉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그쪽은 인맥이 없어서 소개해 주시면. 그럼 제가 할까요? 그럼요. AT&T 제가 뚫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문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펜텍도 하고 있죠. 그리고 갤럭시도 곧 이제 홍채 인식을 탑재한다고 하는데, 이런 생체 인식 솔루션이 우리 생활에 점점 이제 가깝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영역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예전에 그 영화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갖다 대면 광고 나오고, 물론 이제 홍채였지만, 그다음에 뭐 우주선 같은 데서 이렇게 탁 쳐다보면 바로 문 열리고. 그런데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이제 실생활에 접목되느냐, 가격을 어느 정도 떨켜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품질의 기능, 품질의 수준을 유지해 주느냐,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재의 기술은 거의 다 와 있다. 이제 지금서부터는 잘 만들어서 잘 마케팅해서 일단은 좀 시장에 내보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그러면 뭐 출입문, 그죠? 그럼 뭐 전등 쳐다봐서 윙크하면 불 꺼지게 하거나 뭐 그런 것도 뭐 가능하겠죠. 뭐 TV도 요새는 이제 모션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찾아오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찾아왔었어요. 지금도 뭐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동 걸거나 할 때 그걸 얼굴 인식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복사기 지금 이제 들어가 있어요. 복사기도 이제 비밀 유출 때문에 그쵸. 일단은 데이터를 보내고 실제로 뽑을 때는 얼굴로 가서 인증해줘야지 이제 프린트아웃 때는 그래서 이제 복사기 쪽에도 지금 이제 들어가는 추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약을 만든다 예. 공장에서 예.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팅이 누구냐. 그래서 얼굴 인식으로 오퍼레이팅하게. 그래서 기록이 남도록.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는 그런 거를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렌트카 해준다. 예. 그럼 거기 뭐 그날만 쓰는 거잖아요. 한 2, 3일. 그럼 그 사람 얼굴 등록해서 그 사람만 쓸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막 쓰니까 보험도 안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렌트카에도 뭐 모듈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제 돈 많이 이렇게 묻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도 그 보조석에 있는 사람의 얼굴로만 시동 걸 수 있도록. 원래 운전자가 시동 걸면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영역에서 뭐 ATM기도 뭐 그쵸. 똑같은.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이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일단 성공을 해야지 시장에서 좀 곽광을 좀 받을 것 같아요. PC 메이커 쪽에서는 연락이 없었나요? PC 메이커에서는 10년 전서부터 얼굴 인식 들어가 있어요. 스크린 세이버 쪽으로. 근데 이제 핸드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쓰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뭐 100명 이내에서 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그걸 훔쳐가서 쓰더라도 그래서 그 보안의 그 단계로 보면 상당히 낮은 레벨이죠. 만약에 우리가 출입구를 한다 그러면 여기 100만 명이 얼굴을 갖다 댈 수도 있잖아요. 그 문제는 그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그 인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오인증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 그 테스트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 외국 영화 보면은 그치. 금고를 턴다거나 뭐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너의 손가락 빌리고 잘라서 홍채티는 너의 눈 알을 빌리고 지금은 이게 페이스 오프를 시켜서.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실제로 이제 제품 테스트하면서 사람 얼굴 그냥 떴어요 3D로. 네네. 똑같이 해갖고. 거의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마네킹으로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얼굴 등록하고 3D를 떠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3D로 한 거는 이제 그 재료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비밀인데 큰일 나요. 그래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체처럼 똑같이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이게 기술이죠. 보통 만들려고 해서 한 400만 원 들거든요. 하나 그래요? 400만 원 이상 훔쳐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으려면. 그거 좀 계산 좀 하시고. 그리고 이미 뭐 그렇게 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또 기술로. 그렇죠. 그러니까 생체 인식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눈이 깜빡거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마네킹이나 이런 거 갖다 줘도 일단 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깜빡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마네킹에다가 로봇 만들어야 돼요. 깜빡깜빡거릴 수 있게. 깜빡깜빡하고. 그럼 실제 사람도 이렇게 눈 안 깜빡거리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기능적으로 인증 못하게 할 수 있어. 그럼 뭐 이렇게 협박 이런 거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협박하면은 아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또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굴 인식 그 단말기 또 다른 장점인데 급박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모면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죠.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저희가 얼굴 인식을 등록할 때 보통은 이제 무표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냥 하는 얼굴의 형태를 등록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보통 이제 다니잖아요. 그죠? 환하게 이렇게 얼굴 인식 볼 때마다 환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무표정으로 등록하고 무표정으로 이제 인증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발상 전환해서 만약에 웃는 얼굴이라든지 좀 얼굴의 형태를 변해서 하나를 더 등록을 시키자. 그러면 이제 위험이 닥쳤을 때 비상 얼굴 모드로 내가 보여주면 그 얼굴 인식기는 그 비상 모드로 인증을 해가지고 경찰서로 바로 보내버리는 기능.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줄 거냐 안 열어줄 거냐는 그 선택 사항으로 해놓고 그랬을 때 문을 안 열어주면 내가 다치잖아요. 그거 똑바로 해 이렇게 나올 거고 네 집을 네가 왜 못 들어가? 칼이 들어와요. 그럼 칼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터십시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 그럼 그게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서버 구축하면 바로. 그럼 경찰청과도 MOU를 맺으셨나요? 이제 그거는 지금 보안 회사들도 뭐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뭐 하니까 이제 저희가 현재 뭐 보안 회사에는 그 정도 여태까지 얘기한 서비스는 아직 그 오픈을 안 해서 기본적으로 얼굴로 출입만 하는 것만 이제 공급을 하고 이거는 가격이 다르죠. 옵션 가격이. 아니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 경찰청에서 그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품 보급 독려를. 그러니까 그들이 어차피 잡아야 되잖아, 강도를. 그렇죠. 신고가 들어오면. 근데 이게 검거율이 떨어지면 서장이 또 이 인사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러느니 차라리 사전 예방도 하고 바로바로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검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은 경찰청장한테 상을 받아야 돼. 그 왜 도둑 잡으면 왜 용감한 시민상 그래가지고 상 주잖아요. 그렇죠. 용감한 대표상 해가지고 상을 받으시면.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기 기능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감성적인 서비스는 행복, 그다음에 나머지는 안전.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그 지문 인식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기능들인데 이제 카메라가 자동으로 깨어난다는 거죠. 수상한 사람이 오거나 내가 가도 자동으로 깨어나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그 서버로 아니면 PC로 전달해 놓기 때문에 자기가 찍혔다는 거를 몰랐으면 이제 그게 경찰서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 인식기가 전체적으로 뭐 아파트에 다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도둑이 없어지겠죠. 예방 범죄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얘기고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정부에서 아파트 질 때 셉테드 인증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범죄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지금은 그냥 지하 주차장에 형광등을 쫙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불을 껐다. 그럼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되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을 파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놔두면 밤에도 별빛이나 이런 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암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경 자체가 그 보안을 그러니까 예방 범죄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셉테드의 기법인데 이제 그런 거를 정부에서 이제 넣고 있어요. 아파트나 건물 질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얼굴 인식기를 앞단에 두면 그 아파트는 완전히 범죄 없는 마을, 범죄 없는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셉테드 인증 아파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어떤 도둑이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03동 갔네, 105동 갔네. 시간으로 나오니까 얘가 어느 집을 갔다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 반상회 가면 이제 다 알겠죠. 누가 갔다 갔는지. 택배 기사는 이 사람이고 우유 배달 아줌마는 이 아줌마고. 그죠? 이 아줌마는 그냥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이상한 사람. 아이고 예전에 종종 이제 옆집 우유 몰래 먹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게 없어지겠네. 근데 저희는 뭐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자주 오는 배달원 아저씨는 현관에서 이거 호출을 안 누르고 문을 두둥겨요 바로. 외워서 오잖아 외워서. 네. 그리고 뭐 세탁소 아저씨 맨날 이렇게 번호키 없이 그냥 들어오시는데 차라리 이렇게 인증을 해서 자주 들락거리는 분들은 인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추후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조사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네,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이제 뭐 질문 이렇게 많이 드려가지고 되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이제 얼굴 인식을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혹시 다른 사업도 요거와 뭐 연계를 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얼굴 인식적으로 보면 이제 보안 사업이 이제 기본일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서비스가 연동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결국은 이제 가입자가 늘어날 거고,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게 광고 사업으로도 상당히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얼굴 인식기에다가 LCD 좀 크게 해주고 집에 들어올 때 광고 보면서 들어오게 하자. 그러면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되냐. 그런 이제 응용 분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얼굴 인식 쪽으로 한정되면 서비스 분야가 이제 상당히 이제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고, 가족당 4명 보통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갖고 아까처럼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가 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350만 정도 된다. 다 했다. 그러면 1,2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큰 어플, 그죠? 카카오톡 뭐 대등하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유명해진다면 이거는 얼굴 인식보다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엄청난 크게 될 수 있는 미디어가 될 수도 있겠군요. 미디어. 새로운 플랫폼 사업으로 네네. 확장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감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문을 통한 문화를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의 문화를, 결국은 그게 생명 존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정원으로만 안 넘어가면 뭐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 1,500만을 국정원이 다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감시할까요? 벌써 이제 오늘 시간이 벌써 2시간이어서 오늘 1부, 2부 진짜 나눠서 업로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대표님 처음 오셨는데 다른 그 참여자분하고 또 다르게 오늘은 오디오와 비디오가 동시에 녹음이 되는 이 현장에서 오늘 저희 방송에 이제 처음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일단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뭐 언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벤처 창업자로서 이 사업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를 바꾼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거는 뭐 지문 인식에서 얼굴 인식으로 바꾸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의 그 일상적인 대문의 문화를 행복과 안전으로 바꾸자. 그 마음을 여는 그런 문화의 그 창조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제 생각해봤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행복과 안전을 통해서 뭐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게 아마 생명 존중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싶고, 오늘 뭐 두 분 아주 재밌게 해주셔서 아주 편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같이 함께 자리를 해주신 그 5GT의 정규택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상 200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